빈줄 문제 준비하시고 답변 구성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빈줄 문제 하나에 대해서 파생 질문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허를 찔리게 됩니다. 자, 면접 질문의 대부분은 이력서에서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이력서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나올까?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야. 학점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학점 얘기를 하겠어요? 학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학점 얘기를 하겠어요? 낮은 사람. 핸디캡을 보셔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 스피치 앤 이미지 이렇게 하면 합격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진행할 저는 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면접이란 무엇입니까? 면접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면접은 둘 중에 좀 못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 사실 면접은 그걸 떨어뜨리는 건가요? 떨어뜨리는 거래요? 아니래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자기소개를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차별화되게 쓴다고는 쓰지만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혹은 일부분,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아니면 일상적인 답변, 모호한 말들, 뭔가 검증할 수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네. 왜냐? 이 자기소개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핵심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웃이 되느냐, 인이 되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좀 평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면접관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느냐, 뭐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답변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말을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요소라면, 이 말로 이야기한 언어적인 요소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면접관들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거. 어떤 거요? 표정, 그렇죠? 표정은 언어적인 거예요? 비언어적인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뭐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존재하는데 그 질문을 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파생 질문, 탐색 질문, 일명 꼬리물기 질문으로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빈줄 문제 준비하시고 답변 구성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빈줄 문제 하나에 대해서 파생 질문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허를 찔리게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원 직무가 마케팅인데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성격 어떻게, 좋다 얘기해요? 안 좋다 얘기해요? 좋다고 이야기하죠. 마케팅이랑 잘 맞는 성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좋아요. 저는 뭐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뭐 분석하고 뭐 배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면접관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답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또 만드셔야 돼요. 저는 배려가 깊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려가 깊은 성격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겠죠. 그럼 또 나와요. 그럼 배려가 깊어서 칭찬을 받았거나 혹은 손해봤던 경험을 말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맨 처음 질문은 지원 직무, 마케팅, 성격 어떤 편인가 이거였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질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생 질문, 탐색 질문, 꼬리 물기 질문이에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이거예요. 과거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행동에 대한 질문.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 자신 있습니까? 협업 잘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대답합니다. 잘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정말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면접관들이 다 알아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만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다시 한번 뜯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동아리 어디 동아리에서 뭐 무슨 직급을 맡아서 활동했음.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때 무슨 갈등이 있었고 그때 갈등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것들 다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바로 과거 행동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디테일하게 풀면 이렇게 나와요. 스타 기법이라는 것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스타 기법. 무슨 기법?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 기법. 자, STAR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과거 행동에 대한 그 질문을 대처하실 때 요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 기법. 자, 먼저 첫 번째 S는요, situation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배운 분들이니까, 자, 뜻이 뭐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가. 두 번째, T, task라는 말이 나와요. 임무, 과제라는 뜻이죠. 그게 어떤 과제였는가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ction.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마지막 R, result.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아까 전에 동아리 프로젝트 말씀드렸죠. 그 동아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하나씩 준비해 보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 활동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보시는 거예요. 인턴을 했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과거 행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꼬리 물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스타 기법. 요것들을 잘 정말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꼬리 물기, 파생 질문 요거였죠. 두 번째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남았을까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다양한 실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더라. 이건 이제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상황을 가정해 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지 알 거예요. 자,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술을 못 마시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상황 질문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요런 류의 문제들만 준비를 하세요. 네. 당신이 땡땡땡 마케팅 프로젝트에 총괄을 맡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우리 부서랑 타 부서로 이루어진 TFT, 태스크포스 팀인데 그때 타 부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신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실제 이 업무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각색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그 기업, 부서, 업무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뭐 잘해요? 서칭 잘하잖아요. 서칭을 해서든 아니면 이 잡 사이트 많죠. 거기에서 이제 후기를 가져오시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분야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NCS라고 이제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기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질문, 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야근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회식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가 바로 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상황 질문이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키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게 요약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문장의 길이가 보세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질문의 길이가 긴 편입니다. 아까 전에 한 문장으로 끝났던 거에 비해서 긴 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듣고 반드시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요약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총괄자라면 저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당신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답변 방법입니다. 또 이거는요, 사실 뭐 회사의 산업, 그 다음에 회사의 뭐 근무 내용, 직무,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붙여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내용에 조건까지 붙여주는 그런 센스를 겸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꼬리 물기, 두 번째가 과거 행동, 마지막 3번째가 업무에 대한 상황 질문이더라. 이렇게 3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실 때는 크게 2가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빈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나오는 뭐 면접 질문 100선 뭐 이런 것들 있죠. 탑 10 아니면 뭐 탑 100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단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걸 바탕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유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면접에서는.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의 대부분은 이력서에서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이력서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나올까?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야. 학점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학점 얘기를 하겠어요? 학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학점 얘기를 하겠어요? 낮은 사람. 핸디캡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조금 잘 안 풀린 게 있어. 공백이 길어. 졸업하고 나서 공백이 길어요. 그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받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대답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답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뭐 그다음에 시간은 뭐 몇 초 이내로 끊어라. 저는 이제 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말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경청의 자세를 보이라 이건데 면접에서는요, 뭐가 있어요? 그죠?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있고 면접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죠. 자리에 앉죠. 그러면 바로 면접관이 자, 질문 이겁니다. 질문 이거 대답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오프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 순간만큼은요, 미소를 띤 채 경청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미소예요. 미소. 답변하는 순간 내내 제가 미소를 띠라고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리니까 이 말하는 것도 말하면서 입간도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전문가분들도 하시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 시간은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오프닝과 클로징만큼은 미소를 띠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만 보여드렸지만 반대로 클로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까지 저희 땡땡 그룹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면접에 대한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때 통보가 되니까 그때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클로징도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미소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답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미소를 띤 채 경청의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는 바로 매직 넘버 3를 활용하자입니다. 매직 넘버 3. 실제로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스티브 잡스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근거 개수로 사용하실 때 3을 많이 씁니다. 3. 또 실제로 우리 그 기억력으로 숫자를 몇 개 정도 기억할까요? 숫자. 인간의 단기 기억이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7개. 자, 그럼 숫자보다 조금 더 긴 단어는요? 5개. 자, 그럼 단어의 조합인 문구는요? 4개. 문구의 조합인 문장은 마지막 3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면접 볼 때 단어만 이야기해요? 창의성, 동아리 했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문장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로 근거를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이 근거 자료로 3개 정도 이야기했을 때 신뢰성을 얻는다고 합니다. 80% 확률로.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로 최대한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숫자가 3. 3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3개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3이 주는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야기하실 때는 3으로 구조화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제 장점은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창의력입니다. 둘째, 도전정신입니다. 셋째, 추진력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요거예요. 3가지로 압축한 거. 이때 이제 뒤에 말이 더 붙어야겠죠. 왜 창의력으로 했는지, 왜 추진력으로 했는지 다 이제 붙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구체적으로 잘 들리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잘 들리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을 구성하실 때요. 답변을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강조입니다. 자, 우리가 답변을 구성하면 먼저 뭘 해요? 질문을 뽑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질문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내용을 뭘로 쳐요? 컴퓨터로 타이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외워요. 암기를 합니다. 자, 그 암기를 한 게 티가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티가 나면 안 됩니다. 네, 티가 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암기했구나. 굉장히 기계응답, 자동응답기 같은 말이 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더 핵심이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조 이퀄 힘 이것만 알아요. 네. 강조는 힘을 주는 것이다. 요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뭔가 이 힘을 주는 건 연설하시는 분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약간 오버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래요? 옆에 강조 이퀄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말하셔도 충분히 강조됩니다. 느끼셨나요? 네, 천천히 말하셔도 충분히 강조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표정까지 같이 간다입니다. 표정까지 같이 간다. 자,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오실 때 못 타고 오셨어요? 여기 잤어요? 그건 아니죠. 자, 버스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오셨겠죠. 자, 그러면 그때 갑자기 내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발을 쾅 밟는 거예요. 네. 너무 아프죠? 아! 죄송해요. 너무 컸네요.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리로 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꽝 밟았어.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나왔죠. 진짜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네. 자, 제가 지금 말도 말이지만 뭐까지 같이 움직였을까요? 표정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습관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이, 그, 저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습관어예요. 제가 말씀 이겁니다. 듣기가 싫어지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래요? 뭘 주래요? 쉼을 주래요. 쉼. 이번 사건의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포즈를 준 거예요. 이번 사건의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라고요. 이 쉼만 잘 주셔도요,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니터링 하지 않으시면 나의 습관어가 무엇인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타이머로 해놓고 이제 모의 면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만약에 봤는데 뭔가 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발생한다면 그 말 대신에 쉼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랬는데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사람이 뭔가 오래 준비를 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쉼 하나 때문에. 그래서 뭐 강박관념을 가지시면서 같은 습관을 없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천천히 가실 필요는 있더라.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아주 올가매는 쪼여오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대처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스폰지 기법입니다. 스폰지 기법. 이 압박 질문에는요, 요걸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발표장, 면접장 가셔서 칭찬받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뭔가 그랬구나, 인상이 좋네요, 말 잘하시네요,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하셔도 거기에서는 이제 비난밖에 거의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가는 거죠. 이제 내년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잘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스폰지 기법.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쭉 빨아들이셔야 돼요. 뭐를? 안 좋은 말들을 쭉 빨아들이셨다가 내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폰지 기법인데, 첫 번째가 바로 yes but입니다. yes but.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yes and입니다. yes and.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이 지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yes and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겠죠. 라고 인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yes if입니다. yes if.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들어왔을 때, 올가매는 압박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yes if예요. yes but, yes and, yes if 법칙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압박 질문에 대한 스폰지 기법.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셔야 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셔야 되는 방법이더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다음은요, 지금까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뭐래요? PT 면접이래요. PT 면접. 자, PT 면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요약만 좀 드려볼게요. 핵심 스킬만 마찬가지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일반적인 면접, 앞에서 했었던 일반적인 면접만 있었던 데 반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최근에는 정말 이 사람을 한 번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뽑을 때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는 채용할 때 일반적인 회사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쏟는다고도 해요.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내가 대처할 수 있을지를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면접 유형이 바로 PT 면접입니다. PT 면접.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자, 저 한자 어떻게 읽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고 백전불태.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군지 아시죠? 그분들. 네.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공적인 기획을 위해서는요, 이 3P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왜 하시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시는지. 일단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 그 자리에서 뭔가 받아서 지문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미리 한 2주 정도 전에 질문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 주제를 준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요거 3개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PT 면접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 PPT를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PPT 말고 판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전지에다가 한 4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써요. 쓰고 나서 그걸 이제 앞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진짜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구두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3P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PT,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설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자, 기본 자세는 뭘 의미하느냐? 자, PT 할 때요, 어디 서야 돼요? 여기 쓰셔야 돼요. 자, PT 할 때는요, 스크린 옆에 쓰시는 겁니다. 스크린에서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이거 뭐죠 지금? 단상이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단상이 있으면 밀어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단상 안에 숨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 나를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이런 데 숨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안에 숨는 순간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당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기본 자세는요,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을 그냥 툭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포인터는 여기 해줘야 될까요? 여기 해줘야 될까요? 제 마이크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여기 1번, 2번 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 가까운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죠? 네, 이 손에는요, 손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반대로 가면 바뀌겠죠. 근데 예외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마이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없잖아. 발표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네,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청중 배려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나만 볼 수 있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볼 수 있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자세, 위치랑 장비까지 포함한 방법입니다. 자, 시선 처리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너무 절 잘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만 보고 강의를 해요. 여기 친구들 어떻게 돼요? 자요? 소외돼요. 맞죠? 여기서 떠오르는 원칙. 자,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룹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시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청중인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 봤으면 한 번 보시고 한 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누구 특정인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PT 면접 하실 때 이렇게 심사위원 3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은 참가자들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그때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룹화 하셔야 됩니다. 그룹화 하셔서 이쪽 한번 보셨으면 이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게 이제 바로 골고루 보시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 맞아. 선생님이 골고루 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선 처리입니다.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골고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산한 거예요. 이거는 산만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원칙이 있어요. 골고루 마주치되 이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메시지를 말할 때 몇 명 봐야 될까? 한 명만 보셔야 돼요. 한 명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지금부터 이미지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시선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짓 언어입니다. 자, 어때요? 한 명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하나의 메시지 이야기할 동안 너무 많이 보시게 되면요, 정말 지루해져요. 네. 그래서 부산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메시지만 할 때 한 명만 본다라는 원칙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별표가 들어갑니다. 별표. 자, 우리가 이 심사위원들을 마주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5명. 이때 제일 중요한 심사위원 어디 앉을까요? 보통은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자, 3번째는요, 의사 결정권자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의사 결정권자 중심.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발표 수업이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발표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떨린다고 전 절대로 보지 않고 앞에 친구들만 보게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 봐야죠. 왜냐? 점수 주는 건 누구니까? 저니까. 여러분들은요, 핵심 인물을 봐야 됩니다. 뭘 이야기할 때?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특히 클로징 아니면 마지막 한마디 뭐 이런 것들 있죠. PT도 마찬가지고 이건 인성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말을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키맨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결정권자 중심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래요? 표현을 극대화하는 몸짓 언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PT에서 필요한 시선 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몸짓 언어였어요. 몸짓 언어. 자, PT에서는요, 또 면접에서는요, 손바닥을 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지 설계 3스텝입니다. 첫째, 기본 자세입니다. 둘째, 시선 처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손짓 언어의 올바른 예시예요. 요게 이제 PT의 이미지 설계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스킬이더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핫한 부분이에요. 네. 장담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외에 하시는 분들이 한 10에 1명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PT를 구성을 했어요. 15장짜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5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땡큐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 페이지 수는 15장인데 5번째 페이지에 땡큐라고 적혀 있어요. 자, 뭘까요? 뒤에는 다 뭐예요? Q&A 자료예요. Q&A 자료. 대부분의 분들은요,
결론까지 PT에서 이야기를 다 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발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PT 면접은요. 5분 발표면 질의응답 시간이 5분이에요. 아니면 10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포인트가 Q&A라고요. 질의응답. 근데 대부분 발표 5분이 끝나면 땡큐하고 끝. 자, 뒤에 저렇게 Q&A 자료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붙이는 순간 자, 어떤 느낌이 날까요? 자, 여기가 딱 땡큐야. 다 끝났어. 근데 질문이 들어와. 아, 그 부분은요. 제가 마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뒤에 있는 Q&A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날까요? 전문적인 느낌, 성실한 느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사람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교육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 좋은 직장, 좋은 직무에 들어가신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지효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